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장이 진짜 기회입니다. 전기차 2차 상승 랠리 여기서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 구간 알려드리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29,300명이고요. 우리 3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보조지표로 좀 급등을 잡을 수 있을 만한 매매법을 무료로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나는 구독자다 하신 분들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전기차 2차 상승 랠리 여기서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산 경우에 작게는 뭐 30%에서 많게는 50%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차의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바로 전기차의 대장주가 상승이 나와야 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전기차를 끌어올릴 대형 이슈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 전기차 대장주가 상승이 나와야 되고 전기차를 끌어올릴 대형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이 대장주 상승을 반대로 얘기해 보자면은 하락할 이유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빠지지 말아야 되니까 상승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하락할 이유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전기차를 끌어올릴 만한 대형 이슈. 뭐 테슬라가 새로운 자동차를 만든다라든가 아니면은 전기차가 새로 출시된다라든가 대형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1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차 대장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업이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으로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LNF라든가 아니면 삼성 SDI 아니면은 뭐 SK 이노베이션 정말 많겠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는 최근에 악재나 호재가 제일 많은 두 종목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어도 이 두 종목은 하락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이 두 종목은 언제쯤 저점을 찍는가 또는 언제쯤 반등이 나오는가 언제쯤 상승이 나오는가 이거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2차 전지 상승의 전초 정도는 마련해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대감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닐까? 상승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리스크 딱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 예수입니다.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호예수 물량이 이번 주에 처음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2월 9일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풀리는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있냐? 15일 물량이 있고 한 달 물량이 있고 뭐 세 달 물량이 있고 6개월 물량이 있고 계속 시간에 따라서 묶어놨던 물량이 풀립니다. 보호예수가 뭐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내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청약을 한 사람들을 제외를 하고 애초에 LG 에너지 솔루션 주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면 60만 원이든 뭐 50만 원이든 애초에 이 주주들의 가격은 막 10만 원, 뭐 적게는 그 이하로 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상장하자마자 남들은 뭐 2배에서 뭐 적게는 30% 수익인데 이 사람들은 상장하자마자 10배에서 한 6배 그 이상 수익인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청약 안 한 사람들은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청약한 사람들은 이제 30% 아니면 이 2배 수익인데 애초에 처음 들고 있는 주주들 특히 비중이 5% 이상 대주주인 사람들은 물량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흐르지 않겠냐. 그러하니 너네들 팔지 마. 어느 기간 동안에는 뭐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팔지 마 하는 기간이 보호 예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보유예수 기간이 물량에 따라서 뭐 15일 또는 뭐 6개월, 3개월, 1년으로 점점점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고요. 매도를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보유예수 물량이 풀린다라는 거는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리스크가 생긴다라는 거죠. 물론 무조건 매도한다는 건 아니에요. 풀렸다고 해서. 아니지만 이 물량이 언제든 쏟아질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악재입니다. 쭉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120조 원의 몸집으로 코스피 시장에 안착한 지 어느덧 보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 거쳐야 할 관문의 보이예수 해제 일정도 다가오고 있고 패시브 자금 유입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도 있다라는 건데, 패시브 자금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안전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액티브 전략이 있고 패시브 전략이 있는데, 패시브는 지수를 따라가는 전략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면 내 수익도 올라가고 지수가 빠지면 내 수익도 빠지는. 액티브는 지수가 1% 오르면 내 수익은 뭐 2% 올라야 되는 바로 적극적인 전략이죠. 근데 패시브는 뭐라 했어요? 시장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100조라는 이 몸집을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패시브 자금들, 흔히 기관이나 외국인의 돈이 들어오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국내 기관 투자자의 15일 의무 보유 물량인 45,281주 보유예수가 풀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뭐 6개월이 있는데 15일 보유예수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일 상장하고 11일 날 15일 되는 날에 보유예수가 풀리는 부분이고, 15일 날 45,000주, 현 주가 54만 2천 원 기준으로 약 245억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26,281주, 해외 기관이 19,000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물량들은 매도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물량이 뭐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가에 있기 때문에 매도할 만하다라는 거죠. 사실상 지분에 큰 영향을 주는 양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에이 그냥 던지고 수익 실현하지 뭐 하는 물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 주가가 공모가 30만 원보다 약 80%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요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이다 하고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15일 의무 보유예수 해제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왜 1일 거래 대금이 한 1조에서 1조 3천억이 되기 때문에 뭐 200억 정도야 뭐 티끌 정도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15일 의무 보유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2월 27일 1개월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는 게 상당히 좀 리스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개월 보유예수 물량은 170만 471주입니다. 그래서 15일 의무 보유 해제 물량의 약 38배에 달하는 규모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또한도 비중이 엄청 크진 않아요. 하지만 9천억 정도 달아가는 거의 1조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의 돈이 매도가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하루 거래 대금이 1조라고 했는데 이 하루 종일 돌려야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15일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한 달 보호 예수 물량도 27일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3개월 보호 예수 물량, 그리고 아마 제일 큰 6개월 보호 예수 물량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제일 리스키한 부분이 언제냐?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은 대부분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G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 투자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경영권을 목적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도가 많이 안 나갑니다. 하지만 15일에서 한 달, 세 달에 들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영권보다도 수익 실현을 좀 목표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지분을 보유하고 어느 정도는 매도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리스키하지 않지만 15일에서 3개월, 그러니까 애매한 물량들이 제일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지금부터 약 3개월 동안, 그러니까 2월 14일이니까 약 5월까지는 매물이 계속 쏟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우하향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5월까지는 일단은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건 없나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MSCI 편입 직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MSCI라는 게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코스피 200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코스닥 150이라든가 이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증시를 대표하는 이 종목들을 뽑아낼 때 쓰는 지표입니다. 그것도요 MSCI 전 세계적으로 보는 지표고요. 그 지표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왜? MSCI라는 이런 대형 지표들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패시브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액티브 펀드라든가 이 펀드가 있을 때 패시브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뭐야? 시장을 추종하는 겁니다. 시장이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은 시장보다 조금 떨어지거나 거의 시장과 똑같은 수익을 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이 패시브예요. 그러면 MSCI에 편입이 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지수에 내가 추종하기 위해서는 그 종목을 사야 되는 거죠. 그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갔다면은 그것 또한 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추종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외국인이나 기관 물량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물량을 우리는 패시브 물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유입됐던 매수 수요가 지수 편입 직전에 빠져나가는 모양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MSCI 편입이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기대감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는 상승이 나오는데 편입이 딱 끝나면 아시겠지만 이슈가 소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까지는 잘 버티지만 MSCI 편입이 되고 나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오후 2시 6분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전날보다 0.41% 내린 48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46만 원까지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1시 21분 기준 외국계 기관 134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고 국내 기관은 100억 원, 기타 법인은 96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언제 편입되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날 장마감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 지수 대형주 부분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유효 일자는 15일부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MSCI 편입됨으로써 6,900억 원의 패시브 펀드 자금이 유입이 된다. 그러니까 지수 추종하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게 뭐다? 15일부터 유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15일부터는 그 기대감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MSCI 편입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의 카카오라든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느 지수에 편입이 될 때, 코스피 200이든 어디든 편입이 될 때 그 직전까지 상승이 나오고 편입되고 나서는 지금 보시면은 뭐 6,900억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루 만에 통장에 입금하듯이 입금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천천히 매집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기대감보다 하락세가 편입이 되고 나서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 MSCI 편입이 있구나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였죠? 보호예수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MSCI 지수 편입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입니다. 바로 코스피 200 편입입니다. MSCI와 같은 얘기예요. 패시브 펀드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납은 LG 에너지 솔루션 기관발 수급 교란 또 올까라는 얘기인데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첫 패시브 유입 시점에 맞춰 연기금 등 기관의 리밸런싱 추세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리밸런싱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라는 기업이 있고 B라는 기업이 있고 뭐 C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의 C라는 기업의 이 지분이 똑같아야 돼. 이게 10%, 10%, 10%다 치면은 사실상 이 10%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A라는 기업이 올랐어. 얼마나 올랐어? 얘가 100% 올랐어. 그럼 얘가 20%가 됐겠죠? 나머지는 그대로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럼 사실상 A 주가에 따라 내 포트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다 보니 이 20% 수익 중인 거를 어느 정도를 팝니다. 얼마를 파냐라고 한다면은 약한 여기서 한 수익 난 거를 한 6% 정도를 팔아요. 6%를 팔면은 14%가 남았죠. 그럼 14% 남으면은 이 3%씩 남은 걸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걸 추매를 해요. 그럼 13%가 되고 추매하면 13%가 되죠. 그래서 비중이 다시 똑같아지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딘가에 끌려다니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똑같은 비중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디가 수익이 나고 어디가 손실이 나면은 이걸 팔아서 또 여기 메꿔주면서 서로 비중을 채워가는, 이게 바로 리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관들은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리밸런싱이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달 이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을 앞두고 또다시 기관발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얘기죠. 예. 지수 편입이 되니까 패시브, 그러니까 지수 조정하는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일인 27일 3조 원을 사들였고 1,400억, 1,300억, 그다음에 뭐 2,000억, 1,400억, 800억 등등해서 천천히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 편입 이슈로 인해서 지금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편입 전까지는 기대감이 생겨요. 왜? 돈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패시브 자금이. 근데 편입이 되고 나서는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이 빠르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기존 보유 중인 대형주를 일정 부분 팔아치우는 리밸런싱, 아까 얘기했죠? 지금 진행 중이란 부분이고요. 그래서 리밸런싱에 의해서 대형주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다른 종목들에서 좀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기간 말 대규모 LG 에너지 솔루션 순매수세가 나타난 4일과 7일 이후 시장부터는 수급 교란에 의해 시장 불안성이 극화됐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저거 살라고 막 파니까 증시가 막 흔들리고 난리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지금 시장에 끼치고 있어요라고 하는 거고, 기관의 매수가 매우 컸던 7일은 상장 후 가장 큰 주가 폭인 약 8.7%의 상승이 나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는 약 1조가 넘게 나왔고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에서도 약 1,000억, 2,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기 위해서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연기금의 매도나 기관의 매도세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코스피 200 편입이 언젠데 바로 3월 10일입니다. 그래서 3월 10일에 코스피 200 지수 조기 편입 이슈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열심히 뭐 저거 팔고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금 주워 담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지수 편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10일입니다. 이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2월 15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보유의 수는 약 3개월, 그러니까 지금도 3개월이니까 약 5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세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2월에도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슈가 있고, 3월에도 물량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슈가 있고, 4월에 저점을 잡는다 하더라도 5월쯤에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마 이 주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5월쯤 저점이나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5월쯤 바닥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바로 에코프로 BM이에요. 에코프로 BM 최근에 악재가 상당히 크게 나왔죠. 사실상 불이 난 줄 알았는데 불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불난 거 플러스 이 오너 리스크라든가 내부 자거래 악재가 뜨면서 주가가 좀 강한 급락세가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더 빠질 것인가 반등이 나올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선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보시면은 화재, 내부자 거래 의혹, 에코프로비엠 작년 실적도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최악인 거죠. 공장 화재와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급락한 에코프로 BM이 지난해 실적마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조기 가동, 투입된 비용 등이 예상보다 컸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돈을 좀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 전망도 뭐 딱히, 왜? 불이 났기 때문에 공장 중단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 생산량이 줄어든 거죠. 생산량이 줄었다는 건 매출이 줄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악재가 좀 나와줬다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업이익이 약 1,1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었지만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라 얘기를 하는 거고, 연간 기준으로 수치가 개선됐지만 분기별로 보면 성장세가 조춤조춤 좀 애매한 상태다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뭐 영업이익이 부진한 요인은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했다.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수요량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니켈, 하이니켈, 뭐 안에 들어가는 뭐 코발트, 알루미늄, 망간 이런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창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직원 한 명이 사망하자 고용노동부는 에코프로비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맡고 있는 A 대표이사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고요. 작업 중지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상 뭐 이 화재로 문제가 생기기도 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에코프로비엠 모회사 에코프로의 이동재 회장과 에코프로의 임원들이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도 주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깨끗하고 누가 봐도 정말 안정적인 기업이 사실상 불났다고 해서 주가 그래 빠질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기업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불이 났다고 해서. 왜냐면은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공장 가동시키면 되는 거니까 잠깐 눌림이 있어도 막 엄청 급락이 나올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이 내부자 거래를 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거는 최악의 악재거든요. 횡령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오너 리스크 같은 것들은 대부분 증시 또는 종목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락세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2월 3일 에코프로비엠이 약 2조 7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사서 팔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공장 화재는 원인 쇼크는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 경영진의 문제는 이거 큰일 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3조 원 가까이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격 라인대가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2020년 3월입니다. 이 구간대일 거야 아마. 이때가 이제 급등을 할 때 이 계약 공시가 뜨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계약 공시가 뜬과 동시에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급등이 나왔던 게 이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계속 양복을 띄우면서 급등이 나아졌죠. 그래서 주가 상승이 바닥권 대비해서는 5만 원에서부터 9만 원까지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었다. 이 당시에도 시총이 몇 조였는데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단기간에 나와준 거죠. 그 수주로. 그래서 이때 이제 내부자 거래를 뭐 밑에 사가지고 먼저 사서 팔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에코프로 BM 지금 화재 그리고 실적 그 다음에 보다 제일 최악인 내부자 거래까지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어보신다 한다면은 전망을 증권사에서 한번 결정을 했습니다. 겨박제 에코프로 BM 기업 가치 플러스 성장성 아직 유망하다. 아직 매수 유지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권사들은 에코프로 BM이 연이은 악재에 부딪혔지만 아직까지도 그래서 기업 성장성은 해치지 않았다. 거기서 경영하는 사람이 문제고 거기서 불난 게 문제고 거기서 사실상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적이 잠깐 멈춘 게 문제인 거지 계속 우상향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성장성 자체는. 그래서 오창 공장에 화재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지만 내부자 거래도 문제가 생겼지만 시장의 기대치를 초과하는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해 고객사와 우호적인 레퍼런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1분기 매출은 오창 공장 셧다운 영향에도 견조할 거다. 그래서 고정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신설 라인으로 목표 주가는 50만 원으로 9%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업 가치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타격 또한 5% 미만일 거고 임직원 교체는 이익 창출 능력에 영향이 줄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직원 바꿔서 오너리스크 해제하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하면은 올라가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오너를 바꿀 거야? 바꿀 거야?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게 내보자 의혹 에코프로비엠 이동채 회장 물러날 듯이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태를 검토하고 있는 거죠. 뭐를 위해서? 에코프로비엠을 위해서. 에코프로비엠은 이동채 회장을 포함한 4명 5명이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상 불건전한 거죠. 그래서 이 불건전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동채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이 모두가 사퇴를 해야 기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6명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바닥에 샀고 위에 팔았다라는 거고 패스트트랙은 금융 문제 중에서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긴급 사건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 압박을 받는 에코프로 PM은 아마 이동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경영진도 대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 아마 기대가 되고 있다는 보는 부분이고요. 이 회장은 회사를 위해서도 무엇이든 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주 가치라든가 기업 가치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움 주가가 내부 자금의 의혹으로 빠르게 떨어졌고 약간 3조가 증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아마 물러난다고 한다면 좀 긍정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에코프로 PM은 제일 중요한 건 오너 리스크다. 그래서 아마 이동채 회장과 임원진들이 바뀌는 시점이 반등이라든가 아니면 저점을 찍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결론만 얘기하자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에코프로 PM이 어디 저가를 찍느냐 얘는 코스피 200 편입 플러스 MSCI 편입 플러스 그다음 보유의 수가 풀리는 시점이 5월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동채 회장 및 임원진들이 바뀌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가 겹치는 시점은 5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급등을 만들 수 있을 만한 2차 전지, 전기차 대형 이슈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슈가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오닉 6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자동차의 순수전기차 브랜드 라인업인 아이오닉 시리즈가 올해 국내외에서 공격수로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EGMP 현대차만의 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로 만든 아이오닉 시리즈 쿠페 세단 버전인 아이오닉 6가 7월에 출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마 4월쯤 나올 거였는데 미뤄진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충남 아산 공장에서 전량 생산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누가 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르쉐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약간 테슬라보다도 좀 더 깔끔하고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랑은 정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아산 공장 라인업 일부 설비 공사가 3월 3일에서 28일까지 진행되는데 아이오닉 6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초도 설계 일부분이 변경돼서 조립 라인업 시험, 테스트 및 디테일을 선행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 공개한 프로페시 콘셉트카 이게 프로페시 콘셉트카고요. 이게 진짜 아이오닉 6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델 3처럼 중주형급이지만 내부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지 몰라요. 정말 이쁘지만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정말 미래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회 충전으로 500km대 넘어설 수 있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는 아이오닉 등 친환경차를 앞세워서 일본 수용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로 현재 진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재훈 사장은 영상 인사말을 통해 지난 12년간 현대차는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해왔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고객과 마주하고 이번에 어떻게든 성공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다 아이오닉 6라는 거죠. 사실상 일반적으로 현대차에서 뭐 캐스퍼라든가 일반적인 자동차만 출시를 해도 대박이 납니다. 근데 아이오닉 5 역대 대박을 쳤던 자동차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세단으로 나오는 아이오닉 6가 나온다. 당연히 대박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대박이 난다란 부분이고 이게 언제나 늦어도 7월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아까 에코프로 BM이 어디 5월쯤 저점을 찍어줄 것 같고 그러면 7월에 아이오닉 6가 나오니 5월에서 우리 6월 정도가 전체적인 전기차 2차 전지의 상승 랠리가 나오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 그 다음에 상황, 타이밍 가장 완벽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기차 종목 이 시점에 매수하고 이 시점에 대응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저는요 아까 전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매매 자료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어디서 봤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당일 매일 급등 나올 수 있을 만한 단타 종목 무료로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 시작 전에 좀 이제 급등이라든가 이슈가 될 만한 시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슈를 기사를 정리를 무료로 좀 해주실 수 없나요?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 매매법
강의 무료로 다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직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여러분들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하시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은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갤럭시 모두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들어가서 뭐라 검색하냐?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고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가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럼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 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어플을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고 급비 분석이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아니면은 강의 자료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여기에 남겨놨습니다. 3만 명 구독자 특별 이벤트라고 남겨놨죠. 여기서 무료로 자료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얼마 안 남아서 기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조 지표로 급등 포착하는 법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냐? 주식 보조 지표 급등 매매법 강의조를 나눠드리는데 이벤트를 어떻게 참여하냐? 정말 간단합니다. 무료고요.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을 꼭 클릭을 하셔야 돼요. 구독한 구독자만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독을 하고 이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에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다신 분들한테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 댓글입니다. 이 어플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를 다시는 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이 아니라 어플 댓글에 꼭 달아주시고요. 만약에 나도 이거 받고 싶어요 하는 이 지인이 있으면 그 지인한테 이렇게 참여하면 돼 라고 공유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 버튼과 어플 댓글 절대 잊지 마셔라 말씀드리고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하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추천주 같은 경우도 매일 나갑니다. 14일 추천주, 11일, 10일, 9일, 8일. 오늘 급락 나왔는데 수익 냈나요? 오늘은 제가 미리 예측을 해서 찍지 맙시다. 오늘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잘 피해갔죠. 그럼 얘기하는 게 2월 15일 추천주도 제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2월 15일 추천주가 뭔지 들어와서 무료로 올려드릴 거니까 알아가시면 된다라 말씀드리고요. 급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그 다음에 오늘 이슈가 뭐가 있는지 전부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 거의 상한가 같죠? 천연가 상한가 같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강의들 무료로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올라갔는지 왜 이슈가 됐는지 다 정리를 해드리니까 이것만 봐도 관련주 이슈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다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구독자 3만 명 이벤트 무료니까 꼭꼭꼭 참여하셔라 말씀드리고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 무료 어플 꼭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3만 명 코앞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